반갑습니다. 네이버 주식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재무제표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못 들어본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영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재무제표 딱 펼치는 순간 일단 안 보고 싶죠. 안 보고 싶고 또 봐도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 이제 회계라든가 무슨 그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사람 외에는 사실상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그 회사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해요. 누구나가 다. 기본적인 이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겠죠. 전문가분이 또 얘기하는데 주변에서 또 들으면 웅성웅성해요.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즉, 숫자를 해석하는 데는 해석하는 사람 주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해석의 각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기본적인 그 내용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0분 단위로 쭉 나누어서 좀 짧게 설명을 해나가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재무제표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 재무제표는 5가지 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맨 먼저 재무 상태를 보는, 재무 상태는 왜 볼까요?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빌린 돈은 얼마고 갚을 능력은 되는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재무 상태를 들여다봐요. 그러면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는 뭐냐면 당신이 아니면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벌고 있어. 빚은 잘 갚고 있어. 아니면 빚을 갚을 능력은 갖추고 있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정도, 그러니까 재무 상태나 재무 손익계산서나 현금 흐름표나 이런 모든 수치로 얘기하는 거는 기준값을 항상 정해줍니다. 일정 기간, 그다음에 일정 시점 이렇게 이제 보는 표에 따라서 절대값을 딱 정해주거든요. 근데 재무 상태는 어떻게 정해주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해 2016년도, 이제 지금 2017년도잖아요. 근데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신의 번 돈 내역. 그래서 빚은 얼마를 빌려갖고 왔는데 빚은 감당하고 있는지, 빚을 잘 갚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재무제표의 원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건 뭐냐면 손익이라는 손익계산, 이제 이 글자에서 의미가 금방 오죠. 손익계산을 하려면 들어온 돈이 있고 나가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들어온 돈하고 나가야 되는 돈을 맞춰봐 가지고 원래 최초 시작할 때 당시에 당신이 상태가 이 상태였는데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날짜를 딱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최초 시작한 때가 기준점이 되겠죠. 숫자상은 기준과 진행으로 항상 정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 출발할 때 기준, 그 다음에 들여다보는 마지막 구간의 기준을 계산을 뽑아봐야죠. 그래서 서로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봐서 좋아졌네, 아니면 엉망이네, 아니면 야, 너 큰일 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시간을 딱 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언제부터라는 게 기준값이 되는 거고, 언제까지가 지금 이제 현재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날짜들이 되겠죠. 이걸 서로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은 왜 들어왔고 이 돈은 왜 없어졌고 이 돈은 왜 어떻게 됐지?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회계는 전문적으로 공부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회계는 숫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값을 주고 그 정의값에 대한 해설을 붙이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학문이라고 이제 대체 그 단편적으로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해석은 정의는 어떻게 했느냐? 재무제표상에서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 돈이 어떻게 들어온 돈이고 어떻게 나갔고 어떻게 진행됐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을 해줘라고 해서 붙이는 해설서가 손익계산서예요. 재무제표가 2016년도 1월 1일에 어찌어찌해서 이제 100원이 내 재산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2016년도 12월 31일 날까지 해봐라 그랬더니 12월 31일 날에 130원이 된 채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30원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손익계산서예요.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는데 뭐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뭐 이렇게 돼서 계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붙여주는 이제 설명서, 해설서 같은 의미가 되는 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은 어떻게 되고 재무상태표인데 이게 제가 이제 오류로 바꿔놨네요. 재무상태표는 이제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내려서 얘기하면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네 재산이 얼만데 순수하게 네 돈은 얼마고 빌려온 돈은 얼마고 대출받은 돈은 얼마고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제 재무 상태를 보는 거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더니 야 빚도 잘 갚았고 재산이 늘었네. 왜 어떻게 늘었어? 를 설명하는 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예요. 월급은 얼마인데 월급 가지고 뭐 적금을 들었고 대출금은 갚았고 뭐 그 다음에 뭐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해서 어찌어찌 해서 1년이 지나봤더니 대출금은 무난하게 잘 갚아지고 있고 뭐 돈이 얼마가 남았네. 그래서 처음에 100원이 내 재산이었는데 130원이 됐어. 설명서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또 이런 거. 뭐냐면 내가 벌고 쓰고 왜 좀 이상한 곳에서 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줬다든가 아니면 옆집에서 뭐 우리 집이 당신네 집을 그 뭐라 그러죠? 조망권을 침범을 해서 그 돈을 좀 드려야 됩니다. 뭐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예상하고 다른 수입과 지출 분야로 따지기에는 애매모호한 그런 이제 돈들이 생겨나면서 재산 변동이 또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자본 변동표라는 게 또 재무제표상에는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 변동표에는 내가 활동을 해서 회사로 얘기하면 영업 활동이 되는 거고 직장인으로 얘기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거에서 번 거 외에 기타 나가는 돈 들어가는 돈들이 또 생겨요. 그 생기는 돈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한 것이 재무 변동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돈에 벌고 쓰고에 관여된 거 말고 기타 제3의 제4의 일에 의해서 생기는 돈들에 대한 규정을 해주기 위한 표가 또 재무 변동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재무 변동표를 이 돈은 어떻게 들어왔고 이 돈은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 돈은 뭐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번 돈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대출금도 갚고 뭐 그 다음에 뭐 적금도 들고 뭐 보험도 들고 뭐 부조금도 내고 뭐 기타 이렇게 해서 번 돈이다라는 거는 설명이 되는데 옆집에서 돈을 줬다. 부모님이 물려줬다. 이런 돈들에 대한 설명은 거기에다 넣기는 애매한 거죠. 내가 번 돈은 아닌데 주머니에 생기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틀을 한 가지를 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재무변동표는 이런 거고 그 재무변동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러이러합니다. 현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라고 해주는 또 설명서 역할을 하는 게 현금 흐름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이제 기업 활동에서 필요한 거죠. 개인들 영역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이제 필요하지는 않은 건데 이거를 영업활동이라는 건 이제 순수하게 기업활동, 재무상태표 상에서 이제 많이 표출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은 포괄손익계산서로 했으니 자본이 변동하는 거, 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거 말고 다른 뭐 제2, 제3의 주머니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 현금 흐름표에다가 표현하는 표기해 주면서 설명서 역할을 해주자라는 것이에요. 기업 활동하다 보면 주식을 발행해 갖고도 자본이 늘거든요. 기업의 이제 자본 조달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주식을 더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를 더 모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돈들, 그런 거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번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사의 자산은 늘었어요. 그런 부분, 직접 영업 활동과는 관계없지만 기업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현금 흐름표고요. 요 네 가지 형식에 대해서 주석이라고 그래서 전체에 대한 이제 사용 설명서 같은 거, 뭐 좀 보충 자료 이런 것들이 하나가 더 들어가죠. 그걸 이제 뭐 주석이라고 하죠. 주석이라는 거는 뭐 다른 데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니까 뭐 사전 같은 데도 주석하면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거, 덧붙여 설명해 주는 거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 공시를 통해서 주석이라는 게 이제 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하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형태냐면 하나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하나는 그거를 해설서 역할을 해주고 또 하나는 그거하고 다른 돈의 흐름이 또 생길 수 있는 거를 규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거를 해설을 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는 게 낫고 이런 것들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전체에 대한 이제 설명서 역할을 하는 주석으로 해서 5가지 형태로 재무제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통 보면 이제 복식부기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복식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이제 회사 다닌 사람들은 영업 관리나 이제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은 영업 실적표 계속 체크 받아야 되고 확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흐름 부분에 대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익숙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회계 전체 정의를 내려야 되는 뭐 복식부기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너무 좀 깊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일단 요 정도까지만 알면 그래도 재무제표 보는 데는 그래도 아주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5가지 정도로 나눠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제표란 해당 기업이 돈을 얼마나 빌려왔고 얼마나 빌려왔는데 얼마나 잘 벌고 있고 그리고 빚은 잘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빚을 감당하는 게 능력이 출중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익금을 쌓아놓는 형태가 되죠. 그게 뭐 조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기 위한 표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고요. 자신이 이제 만약에 투자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전망 등을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